지금 하는 이제 자연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또 거기에 근접한 재료들을 조합해서 제가 제 조형을 만들어내고 이제 조절하는 방식은 한 2000년 초기 무렵부터 좀 시작이 되고 본격화되고 또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저는 이제 처음으로 해외 작가들과 프로젝트를 또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야외 환경, 특히 자연 이런 데서 이제 작업하는 다양한 작가들을 만나고 충분히 또 교류도 하고 저를 또 돌아보기도 하고,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지역적인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다양하거나 뭐 많은 작가들을 만나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 이런 유럽에서 저하고 같은 성향의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뭐 도처에서 이렇게 뭐 아름답게 작업을 해오고 있다는 걸 또 알게 되면서 작가들끼리도 이제 동료 의식도 생기고 조금 이제 격려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또 동지로서 이제 같이 이 분야의 조형을 해 간다는 그런 생각도 제가 지향하는 쪽에 힘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야외 현장에서 작업하는 쪽에 여러 표현들을 좀 해올 수 있었습니다. 제 작업의 대부분을 보시면 성향이 이제 이 자연 경관을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 연관성을 만들고 또 주제라든지 이런 이제 작품 가분의 형태나 이게 자연성을 많이 이제 보여주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늘 자연에서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뭐 도시든 도시 바깥이든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뭐 특정 기준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편하게 작업을 하고 제가 담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또 그동안 자연이라는 경관 안에서 하는 것들이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울림을 제가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도립미술관 전시는 실내 공간인데요. 자연과 도시, 자연과 생활 공간 이렇게 이제 뭐 통상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지구라는 뭐 이렇게 공간이 다 하나의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이제 유기체들이 있겠죠. 그 중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연 또 뭐 여러 물질들 다 상호작용하고 어울림 속에서 이제 존재하고 지속하고, 또 그렇게 이제 제대로 작용할 때 우리 또 삶의 가치들이 거기에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술관일지라도 큰 환경에서는 우리가 삶을 지속하고 있는 자연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2살에 미술 공부를 하려고 이제 대학에 진학했을 때였고, 거의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을 때가 이제 뭐 28 정도 됐었고, 그 이후에 내만의 표현을 담은 작업을 좀 해보려고 방향을 이제 정해서 해왔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만드는 작품들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는 이제 자연 재료도 각각 쓰기도 하고, 또 돌이나 철, 또 뭐 FRP라고 이제 플라스틱 계열 재료도 쓰기도 했고, 그렇게 다양한 재료에 또 관심들이 있어가지고 표현도 내가 안 했던 새로운 걸 조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때는 재료에 특정 기준을 두지 않고
그때그때 이제 제가 관심이 가는 재료, 또 주제하고 어울리는 괜찮을 만한 재료나 표현을 작업 과정에 따라 이제 계속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작업을 이제 해왔던 시기고요. 제가 학부 때 이제 실기 작품 만들기 위해서 주로 이제 뭐 실내에서는 그 점토, 흙을 가지고 이제 소조 작업이라 그러죠. 그런 걸로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제가 또 그런 기법을 배우면서 조형 표현을 주로 많이 했었고, 또 다른 성향의 작업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이렇게 찾으면 주변에서 이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뭐 제가 다녔던 학교가 산과 가까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산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재료를 택했죠. 뭐 나무 가지라든지 자연석이라든지 그걸 이제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나뭇가지를 재료로 작업을 해보니까 그 감성들도 참 좋고, 뭐 나무를 톱으로 자를 때 그 특유의 향기도 신선하고 좋고, 그런 정서들이 이제 저하고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걸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제 실험해 온 그런 경험들이 지금도 재료를 이제 구축을 하고 조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도 주로 해오는 작업들이 전시 공간으로 설정되고 그 주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공간을 이제 지형지물, 공간이 주는 성격, 스토리, 거기에 이제 관련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가면서 제 조형과 또 컨셉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주변에서 얻어지는 재료 아니면 이제 버려지는 그런 재료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버려진 쓰레기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돌이나 쇠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사용은 하지 않지만 좀 어떤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쓸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재료나 기법들이고요. 거기에 뭐 전제를 두고 제가 뭐 이런 재료는 관심이 없어 안 쓸 거야 이렇게 기준하고 있는 거는 저도 없습니다. 새로운 거 늘 좀 추구하고 싶고, 최근에는 얼음 조각, 눈 조각 이런 것도 이제 처음으로 참가를 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또 완전히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던 재료로서도 조형 표현을 해보는 그런 경험들, 되게 이제 유익한 공부가 되는 뭐 그런 행사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제가 미술을 시작한 것은 좀 비교적 늦은 나이, 이제 제가 22살 무렵이었고요. 그 전에 대학에서는 또 공학 쪽으로 전공을 잠시 해서 공부를 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공부가 나한테 맞는 건지, 또 인생을 통해서 해볼 만한 건지 혼자 생각하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좋아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린 시절에 초등 미술 시간에 미술 시간을 또 즐거워하면서 몰입하고, 또 그림을 이제 선생님께서 칭찬도 해주시기도 한 기억이 좀 뚜렷하게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그때 미술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미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저희 집 가정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뭐 그렇게 원만하지가 않았어요. 아버님께서도 뭐 6.25 때 이제 어떤 전쟁에 대한 상흔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트라우마도 있었을 테고, 저희는 이제 어린 나이였는데 뭐 그런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뭐 정서는 또 아니었고,
그 이제 약간 어두운 분위기에서 어린 시절 많이 보내게 됐어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도 조금 있어왔고,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영향들을 이제 뭐 받고, 그런 순간마다 집 밖으로 나가서 들길을 좀 이제 혼자 걸어 다니고 하면서 그 환경이 주는 논두렁이 있고, 또 거기 이제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바람결도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저를 한 번 더 이렇게 품어주고 어루만져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저도 그걸로 저를 새롭게 좀 회복시키고 그런 순간들이 이제 있었고, 지금도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소중한 영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느낌을 담은 작품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또 제가 생각하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제가 경험했던 그런 소중한 순간들 조금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 작품에 담아서 해보려고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 작품이 이제 제목이 호흡이거든요. 모든 작품 제목이 똑같아요. 처음에 호흡이라고 생각한 게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물리적인 호흡이기도 하고 어울림의 의미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어울림 쪽이 비중이 크죠. 내 작품으로 뭔가 이제 다른 것하고 관련 지어지고 작용하고 함께 공유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호흡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제 작품 제목은 이제 호흡 하나로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부분 작품 개별적인 스토리들도 다 이제 포괄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살면서 소중했던 시간, 또 그런 대상, 또 그 순간의 감흥들, 그런 것들이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이제 균형을 잡아주고 제 마음의 상태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더라고요. 또 제 얘기인데요. 그냥 행복이라는 게 뭘까?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살면서 결국 지향하는 것은 안정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즐거움,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요소들이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이나 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본연의 즐거움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상태를 이렇게 지향하는 것인가, 그런 거였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거를 이제 주위에 좋은 파장을 또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저는 또 예술가니까 제가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가 이제 같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하고 이제 예술 작품, 거기에 소통이나 만족도, 피드백, 그런 부분이 이제 비중이 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좀 더 큰 범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예술적인 작용, 제 작업을 통해서 그런 것도 이제 늘 같이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들어가는 작품을 통해서도 어떤 공동체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좀 가치롭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 또 아이들이 즐거워할 만한 예술 공간, 또 일반인들이 보시더라도
이런 예술은 편하게 다가가고 또 예술가의 관람객 간의 관계들이 좀 덜 형식적인 거,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만날 수 있는 또 예술 작품으로 인한 이제 건강한 감흥을 같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제 작품으로도 가능하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구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대 초기 무렵에 혼자 있을 때 이제 저를 향하는 질문들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혼자 이제 바닷가를 거닐기도 하고 바다 소리 듣고 뭐 흔히 하는 이제 존재란 무엇인가,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을 때, 또 그때는 이제 예술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고, 물론 이제 그 시기의 고민들이 그 이후의 방향에 좀 작용이 됐거든요. 내가 뭘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정돈을 해주고 그쪽으로 조금 이제 힘을 실어주게 대한 그런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로 살면서도 여전히 이제 그 저를 향한 질문들, 궁금증들은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하는 예술 행위가 예술 작품 관람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나 뭐 공동체에서 예술이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어떤 가치를 지향해서 그거를 나누고 공유해야 될까 생각을 늘 해요. 물론 제 작품에서도 이거를 그런 부분을 의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만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으로 자꾸 되돌아오니까 이제 너무 멀리 있는 역할을 생각을 조금 덜 하게 되고요. 단지 제가 하려고 하는 뭐 건강한 가치,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좀 이제 좋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저는 예술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영향만큼 한 걸음씩 걸어 나가고 또 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또 주위에 건강한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작게라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삶을 바라보고, 제 작품도 늘 누군가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함께해서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 이제 삶을 통해서 좀 도달하고 싶은 게 뭐 행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여러 뭐 노력들 또 성실함 이런 걸로 결국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평안함과 안정됨, 또 자기가 이제 온전한 상태로 이렇게 유지되는, 거기에 이제 높은 가치를 두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고. 그래서 본연의 상태가 된다면 그 공동체도 결국은 이제 좋은 상태로 점점 형성이 돼 나가지 않을까, 그런 방향의 예술가로서 좀 작은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